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BOJ 쪽에서의 악재가 계속해서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순서로 계속해서 영향점을 미쳤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방향성을 잃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국 증시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저가 매수세로 올라가는 흐름이었었는데요. 종가 보시죠. 자, 이날 3대 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상승했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최근에 밀렸던 거에 대해서 살짝 고개를 들었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다우지수 0.2, S&P 500 지수 0.1%,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르긴 해도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달러 그리고 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 BOJ 얘기를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가 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장 입장에서는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재료가 되겠는데요. 지금 BOJ 쪽에서는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 지금 글로벌의 흐름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글을 보시다시피 기존 0.25%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에서 0.5%로 조금 더 올려 잡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BOJ 쪽에서 주장하기로는 금리 인상 이런 걸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서 분석하기로는 0.25에서 0.5까지 어느 정도 이 위쪽을 열어놨기 때문에 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위해서 지금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걸로 해석을 하게 됐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국내 아시아 증시, 유럽과 미국까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좀 체크를 보겠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60분 봉을 좀 체크를 해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정오 12시 기준으로 발표가 나면서 쭉 밀려 내려갔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고 엔화의 가치가 여기 나와 있는 단어처럼 최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도 개선되는 거 없이 계속해서 시간 단위로 내려갔던 점, 결국에는 유럽과 미국에도 악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10bp 이상 오르게 되면서 3.7%까지 올라가면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상단을 좀 제한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됐고요. 채권시장 쪽에서는 이런 글로벌 긴축 위험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경제지표 보겠습니다. 어제 건설업자들의 앞으로 건설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바로 다음날 나온 것이 새로운 주택을 허가해주는 건수를 표현해주는 내용입니다. 급감했습니다. 지금 2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 보여줬지만 결국에 하락할 때 더 크게 이렇게 2달 연속으로 밀리는 흐름입니다. 전월 대비해서도 하락을 했고 134만 건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었고요. 그 예상치보다는 조금은 나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매우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 자체가 이렇게 또 찍히게 되면서 여전히 실제로도 그리고 기대치로도 다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미래 건설 업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세부 지표도 있는데요. 신규 착공 허가 건수인데 이제 134만 건, 그러니까 전월보다 11% 밀리면서 역시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점.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자,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반등 속에서 이날은 그래도 오르는 섹터가 더 많았습니다. 자,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5% 상승했는데요. 유가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그대로 종목의 상승으로 연결되는 흐름이고요. 가장 부진했던 것이 경기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1.1%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대부분 다른 경기 소비재들은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안 나왔는데 이 안에 자동차,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다시 또 급락을 하게 되면서 이날 섹터를 이렇게 또 끌고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8% 추가로 더 밀리면서 거래를 마친 그런 상황이고요. 이날 시장에서 또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실적인데요. 나이키, 페덱스 이런 종목들이 시간 외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시간 외에서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좋은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전체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제한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애플이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 나머지 종목들도 올라도 한 0.6%가 최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는 나오지 않았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반독점과 관련해서는 어제보다는 많이 압박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아마존과 관련된 또 반독점 유럽의 그런 결정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악재가 안 나오면서 잘 해결됐다라는 소식으로 이날 아마존은 0.3%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IT보다는 성장주 쪽에서 자동차를 보셔야겠는데요. 테슬라, 포드, GM 이렇게 다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최근에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중요한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골드만삭스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간밤에 또 다른 에버코어 쪽에서도 하향 조정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0% 올랐는데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단순히 테슬라의 하락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호재가 있었지만 또 끌어내리게 하는 그런 재료가 돼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리비안 2.8% 결국에는 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주식 매각으로 인해서 종목 자체가 개별적으로 올라갔지만 테슬라의 하락으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이고요. 또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중에서 지금 현재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퀀텀스케이프, 대표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될 텐데요. 퀀텀스케이프에서도 프로토타입의 지금 고체 배터리를 배송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날 장중에 올랐지만 결국에 또 테슬라 때문에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이런 테슬라와 같은 미국 전기차들은 이렇게 테슬라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중국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발 매수세를 잘 받아들이게 되면서 샤오펑, 니오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점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으로 와 보시면은요. 금융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최근에 계속해서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신용카드 회사들이 계속해서 부진했었는데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이날은 비교적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와 시티은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오른 이유는 이제 국채금리가 어제도 10bp 올랐는데 간밤에도 그 비슷하게 강하게 상승했다라는 점, 결국에는 은행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서는 개별적인 악재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거의 2%대 살짝 넘기면서 다른 종목들 갈 때 못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못 갔는지는 잠시 후 특징주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헬스케어 쪽 체크해 보게 되면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신약으로 보게 되면 모더나가 또 급등을 하게 되면서 또 강한 변동성을 개별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제 M&A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회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요즘은 투자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을 부담으로 봅니다.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이날 1.9%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모더나 쪽에서는 증권사 제프리스 쪽에서 모더나의 파이프라인의 일부 파이프라인을 언급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거 덕분에 모더나 5.9%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밖에도 시간 외에 거래에서 전부 다 올라가는 게 나이키, 그리고
페덱스가 되겠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소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좀 전방을 좋게 봤다는 건데요. 견고했습니다. 지금 매출이 133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0.85달러 나와 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시간 외에서는 11%나 더 급등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총 마진으로 봤을 때에는 42% 하락이 나와줬었는데요. 이게 마진이 안 좋았던 건 재고가 많이 쌓여있던 것을 싸게 팔았다라는 점, 그리고 불리한 환율 때문에 운임비가 올랐다는 게 악재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적 상승에 좀 더 시장에서는 포인트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4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두 번째로는 택배업체 페덱스 보겠는데요. 페덱스는 약간 실적이 혼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 움직임이 괜찮은데요. 매출은 228억 달러,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3.18달러,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자,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결과 속에서 장중에는 이제 부진한 내용으로 이게 2.6% 밀렸지만 후반에 하락했던 폭을 거의 다 회복하고 있는 페덱스가 되겠습니다.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악재도 있지만 페덱스 자체가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을 계속 했다라는 점, 시장에서는 조금 더 점수를 줬습니다. 3.68% 시간외에서 오르면서 170달러 선에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주 내에서도 유독 하락을 한 웰스파고입니다. 2% 밀렸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불법 수수료와 관련해서 이제 죄가 확정이 되면서 지금 혐의로 5조 원을 배상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웰스파고가 크게 밀렸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이 웰스파고가 계속해서 그동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질적으로 이런 악행을 이어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소비자보호국 역사상 가장 높은 벌금을 기록했습니다. 벌금이 37억 달러인데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조 8천억 원, 거의 한 5조 원이 다 되는 이런 벌금을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웰스파고 밀린 거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테슬라 보시죠. 테슬라는 참 우울합니다.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증권사 에버코어에서 앞으로에 대한 이 주식에 대한 임계치까지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전에는 목표 주가 300달러를 잡았는데 지금 200달러까지 크게 내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전기차 업계에서는 당연히 1위인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내년과 후년 이 전기차 수요가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이런 악재가 더 많은 상황이죠. 이러한 부분에 지금의 흐름이 취약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테슬라는 이날 거의 두 자릿대 하락률 근처까지 갔습니다. 137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자, 다음 유럽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유럽은 방향성이 애매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본 증시에서 나왔던 소식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좋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나쁘게 해석해야 되는지 계속 내용이 있었었고요. 그나마 여기에서 영국 증시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자체적으로 경제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12월에 유로존 소비자 신뢰 지수가 7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개선세가 반짝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지속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증시 쪽에서는 낙폭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재료였고요. 반등에 성공한 증시는 조금 더 갈 수 있었던 재료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상승세를 키웁니다. 76달러 선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달러가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과 어제 말씀드렸던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 거기에다가 최근에 유가가 계속 밀렸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발 매수세까지 들어왔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자, 이렇게 달러 약세가 되다 보니까 이날 금값도 오를 수가 있었고요. 불이 가격은 그래도 계속해서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효과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10bp 올라갔는데요. 긍정적인 건 지금 중장기임을 중심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장단기 역전 현상이 부담이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좀 개선이 됐다라는 게 이날 채권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반등을 줬는데 뭐 시원한 반등까지는 아니었네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 4일 연속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이지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힘이 실리고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중국 경제 성장 하향 전망이 주가 지수의 추가 반등을 저지했는데요. CNBC가 지난달 1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자산을 보유한 미국인 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내년 S&P 500 지수가 10%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고 응답자 중 3명 중 1명은 15% 이상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자신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인 28%가 주식시장이라고 답했고 응답자의 80%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말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월드뱅크가 내년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3개월 만에 또다시 하향 조정한 점이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은 중국의 연간 경제 성장 전망치를 2022년에 2.7%, 2023년에는 4.3%로 제시했으며 이것은 지난 9월의 전망치였던 2.8%와 4.5%보다 낮아진 것으로 중국의 성장 전망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정책 대응과 가구, 기업의 대응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부동산 부분에서는 계속되는 압박을 받고 있고 이에 따른 거시경제와 재무적인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주택건설 시장의 선행지표인 미국의 11월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11.2% 급락했다는 뉴스가 투자 심리의 부담이었습니다. 연방사무부는 11월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134만 건으로 전달보다 11.2% 감소했으며 전문가들은 10월에 151만 건에서 148만 건으로 약 3만 건의 감소를 예상했지만 이보다 훨씬 가파른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5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다세대 주택의 착공 건수가 17.9% 급감했으며 단독 주택의 착공 허가 건수 역시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11월의 주택 착공 건수는 142만 7천 건으로 전달보다 0.5% 소폭 감소했지만 예상치였던 140만 건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던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주택 착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단독 주택의 착공 건수는 전달 대비 4.1%가 급락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58만 4천 건으로 전달보다 4.8% 늘어나면서 단독 주택 착공 건수에 따른 여파를 다소 상쇄한 가운데 마켓워치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모기지 금리가 한때 7%를 넘어서는 등 가계의 고정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탓에 주택 매매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내년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약 70%로 점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2023년의 경기 침체 확률을 약 70%로 예상했는데요. 이것은 10월에 60%, 11월에 65%보다 높아진 것으로 지난 6개월 전보다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이번 조사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으며 38명의 경제학자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준의 대규모 금리 인상으로 수요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인플레이션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내년에 미국의 GDP가 평균 0.3% 증가하는 데 불과할 것이라면서 특히 2분기에는 연율로 0.7% 감소를 예상했고 GDP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하반기에는 거의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연준이 선호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즉 PCE 물가지수가 1분기에는 4.6%, 4분기에는 2.8%까지 하락하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 역시 1분기 4.2%에서 4분기에는 약 3% 정도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볼 종목은 3M이 되겠는데요. 이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글로벌 제조업체 3M이 분해가 되지 않는 화학물질인 PFAS 생산을 2025년까지 중단한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오늘 주가는 1.08%가 하락해 120달러 8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PFAS는 잘 분해되지 않아 전 세계 식수와 토양, 식품에서 위험한 높은 농도로 발견되며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려왔고 이와 함께 암, 심장질환, 저체중 출생아에 이르기까지 유해성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는 3M과 듀퐁에게 청소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올해 초 약 8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가 54개 회사에게 이 화학물질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내는 등 생산 중단 압력이 몇 년간 높아진 데 따라 이 같은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11월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한 연율 420만 건이며 이어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가 이어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터스코프, 라이레이드, 밀러크놀 링크, 토로코프, 그리고 에어버스 에이지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